네, 스토피 스튜디오 스토피입니다. 네, 오늘 해볼 거는요. 이번에 학교 과제 겸해서 제 자전적 다큐멘터리를 찍어본 작품인 기억을 고백하다. 기억을 고백하다를 보면서 코멘터리도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소 그냥 텐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진지하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영상을 끊다가 중간에 그 코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영상 중간에 틀어지면서 동시에 코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영화 상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그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학폭 피해, 우울증, 성폭력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존재하는 작품이니까 시청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피해 경험이 있으시거나 본 키워드에 대하여 민감하신 분들 혹은 정신질환, 우울장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시청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거 워닝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 시작할게요. 한 2년 만에 지금 다녔던 고등학교 한번 다시 갔다 오려고 하고 있어요. 저 때는 아마 그 코비드가 좀 살짝 사그러들었던 그때 시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폭력을 좀 당했어요. 컴퓨터 교실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세포는 살짝 거기서 제가 그 제한 시간 안에 다 쳐내서 그거를 컴퓨터 교실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저를 고깝게 본 애들이 좀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같이 놀자고 불러내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놀 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를 둘러싸서 때리려고 하니까 저는 바로 탈출해서 집으로 갔죠. 울면서 갔죠. 뭐 그때 이후로 직접적으로 저를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저는 소외의 대상이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보통은 올라오잖아요. 집 앞에 그 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진들이 그 학교 끝나고 제 집 대문 앞으로 같이 쫓아오진 않을까 해서 자물쇠로 문 사물함을 단단히 잠궈놓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아니 그 사물함에 있는 책을 막 가져다가 찢어놓고 우유에 이게 말 그대로 뿌려놓고 학교가 그러지 않을까 진짜 불안했어요. 저희 그 본가의 대문에서 그래서 저는 바로 고등학교를 보일 정도로 좀 가까워요. 다른 학교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좀 공항고, 한서고 이런 데를 불안한 가고 감정이 싶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컸죠. 같은 학교를 나온 애들을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가서 아니라 이거를 그냥 학교를 학교를 떠나서 떠나서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집 앞에서 잘 그런 알고 애들을 봐야 도와줄 된다는 수 게 있는 제 친구들이 심리적으로는 항상 엄청나게 좀 고통이었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떨어져서 심지어 모른 우리 애들하고 대문 앞에 잘 올 때도 지낼 수 있더라고. 있는지 그런 게 제일 그때 좀 기억해요. 좀. 걱정은 됐어. 어려울 때 뭐 같은 친구 엄마들하고도 상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그쪽에는 누가 상의할 사람도 없으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었어 사실. 이왕이면 사립이 아, 이거는 끊고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아무래도 그 학교 두 곳을 피해서 다른 애들 대부분이 올라가는 일반 계곡을 피해서 이 나머지 학교를 이거는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괜찮은 데를 가자 해서 명덕을 1순위, 마포를 2순위로 찍었어요. 네, 명덕 1순위, 마포를 2순위로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던 게 아마 그 제가 갈 수 있던 일반계, 흔히 인문계라고 하죠. 그런 고등학교를 일단은 그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명덕, 마포가 그 쓸 수 있는 두 개의 학교였던 거예요. 가까운 학교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를 제껴 두고 이 두 학교를 제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명덕을 가게 됐고 또래 집단 있잖아요. 그 집단은 또 지역별, 학교별로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단을 벗어나면 그 고리가 끊기겠다, 그 괴롭힘이 끊기겠다 그 생각으로 저는 갔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그 학교를 옮겨갔는데 하필이면 그 같은 반에 이어진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진 그룹이. 그래서 저를 타겟을 당연히 잡을 거 아니에요. 만만해 보이니까. 그 애들이 떼거지로 저한테 몰려올 때 거기서 급식판을 갖고 오길래 저는 이걸 딱 선을 긋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부터 저를 엄청나게 놀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여기 잠깐 시작하기 전에 좀 끊고 갈게요. 제가 간과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 아무래도 또래 집단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학교나 이런 지역별로 그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간과했던 거는 그 지역이 생각보다 넓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죠. 그 강서구만 해도 그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가 있을 것이고 학생들끼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거를 간과하고 그 같은 지역구 그러니까 그 방화 이동해서 공항동 그쪽을 제가 피해가는 것만으로 이걸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던 게 아니라지는 않지만 제가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었죠. 솔직히 그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계속 갈게요. 석식을 먹으러 줄을 섰는데 그때도 똑같이 저를 똑같은 방법으로 놀려대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 그룹마다. 그 그룹 중심에 2명이 있었는데 어깨를 그냥 살짝 잡아당기면 그 힘이 빠져서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애들의 둔부에 제 엉덩이가 닿게끔 해서 그렇게 성추행을 몇 번이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고 소리에 대해서 경고까지 했어요. 분명히 경고까지 했는데 그걸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고 조금만 설명할게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 두 새끼들은 웃고 있었어요. 얼굴에 아주 환한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똑똑히 기억합니다. 웃고 있었어요. 분명한 가해 의도였다는 게 파악이 됐어요. 그날 그냥 바로 급식 버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담임 선생님께 얘기를 했죠. 상담 요청을 했죠. 그래서 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저는 부모님께 알려드리러 갔어요. 엄마는 좀 남자답게 대범하게 민규가 행동을 했으면은 그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될 거라고 엄마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또 좀 나하고 다르게 이제 생각되고 그런 피해의식이 좀 커서 많이 속상하고 또 그거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감이 좀 많아. 저 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풀어보자면 아무래도 그 놀라시는 게 당연하죠. 놀라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무릅쓰고 제가 그날 바로 고백을 했던 거니까. 근데 전날 반응이 좀 그랬어요. 뭐 어땠더라? 맞다. 그 남자 애들끼리 막 만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거부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저는 그걸 당한 거니까. 상황이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생각만 해도 후의 이야기가 다 예상되는 게 끔찍해서 꺼야겠습니다. 얘기가 약 2년 만에 다시 찾은 고등학교 버스 장악. 공사 중이었던 건물이 다 지어진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싶어 정문으로 가봤지만 코로나와 학생 보호 문제로 들어가 볼 수 없었다.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지금. 목욕이는 한데 참 개쓰레기 같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학교. 학교가 저를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을 때부터 병이 커져갔어요. 보통은 그 학교나 이런 데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학교 거기서 해결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걸 검찰에다가 넣을 생각이 있다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 담임이 뭐라고 했냐, 검찰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해봤자 되는 게 없다, 해줄 수
게 없다,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묻고 끝내야 된다. 이거를 교사가 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잠깐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제가 사람들 중에서 그 선생님이라고 붙이는 거는 그 상대에 대한 엄청난 존중이거든요. 특히 그 교사한테 선생이라는 건 그 먼저 살은 인생의 선배라는 의미도 될 수도 있고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의미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사하고 선생 이런 단어를 님자를 안 붙이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먼저 살았는데 이런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왜 존중을 해줘야 되냐, 이런 의도로 그 선생, 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불러요. 물론 이게 뭐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제 인생에서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얘네가 공부를 잘했던 거야. 중심에 있던 좀 키 큰 놈 하나 있었거든요. 걔는 공부를 잘했던 거야. 학생부장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며칠 뒤에 뭐였어요? 가관이었던 거는 제가 그 개새끼들하고 포옹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포옹이요. 이것도 설명을 조금만 더 하자면 그때 상황이 정확히 선생 둘, 선생 3명, 3명이었다. 3명이 선생이 3명이 있었고요. 저 하나, 가해자 셋 이렇게 있었어요. 압도적으로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선생, 가해자, 당연히 선생은 가해자 편일 거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서 포옹, 악수, 등 두드려 주기까지 포옹할 때 전 이걸 강요받았습니다. 네, 강요받았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강요받아서 한 거예요. 진술이라는 것도 합의도 강요에 의해서 하면 무효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합의도. 저는 그 강요된, 강제된 합의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에는 그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그 반성문을 좀 받았어요. 그 애들이 교사한테 내는 반성문을 썼는데 제가 그 반성문을 열람할 것을 요청을 하니까 합의를 했고 나는 내가 그 반성을 받을 대상이 아니니까 난 이걸 볼 권한이 없다. 이게 뭐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니 내가 피해자고 그 반성문을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볼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학교가 이거를 거부를 했어요. 내가 피해자인데 이걸 반성문을 볼 권한이 없다. 아니 뭐 개소리냐고 이게. 계속 볼게요. 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교육이 아닌 성과주의가 만연한 이 교육기관에서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홀로 남아 있었다. 뭐 같이 놀 사람도 없었고 같이 얘기할 놈도 없었고 그냥 점심시간에 몰래 핸드폰 꺼내가지고 놀고 그런 게 제 고등학생 일상에서 그냥 매일 반복이었는데 물론 뭐 핸드폰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그랬어요. 남들이 다 그렇잖아. 나도 그랬고.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못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네가 왜 이렇고 어디 의논할 데 없어 꼭 엄마한테만 연락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엄마 좀 속상하고 답답하지. 왜냐면은 네 나이 또래는 친구가 최고일 때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 기간도 지나야 사회생활 할 때도
진짜 어려울 때 그 친구한테 네 마음을 주고 힘든 거 얘기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막 고등학교나 이런데 자기 다녔던 데 오면은 막 그때 힘들었던 거 뭐 그 추억 보정 받고 이러는데 전 그럴 추억이 거의 없었죠? 없죠? 네, 없어요. 유일하게 재밌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게 뭘 했더라? 중창부를 했어요. 중창부. 저는 그 12년이 상당히 최악이었기 때문에 돈 주고라도 안 가, 거기는. 더 이상 절대로 안 가. 아니 뭐 지금이 안 힘들다는 건 아닌데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지금이 훨씬 나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진짜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진심이에요. 괜찮았어. 이제 중반쯤 가면서 좀 이제 나쁜 애들한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학교 생활이 좀 단조롭고 친구들이 좀 없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서 좀 혼자는 재밌었을지 몰라도 엄마가 지켜보는 민규는 그렇게 즐거웠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 제가 그 신체 검사 거기서 그 정신과 사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단 훈련소가 면제되고 소집 순위에서 가장 아래인 5순위로 일단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는 안 했던 얘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장기 대기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 법적 그 기준상 그 연기 사유가 다 해소가 되고 3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배치가 되지 않아야 장기 대기자로 5급으로 내려가요. 그 3년 동안 뭐 언어 공부도 하고 몸도 만들고 프리랜서 생활도 하고 좀 다양하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그 3년이라는 그 시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약간 그 소집이 안 되게끔 그 제껴 놓을 거면 맨 아래로 깔아 놓을 거면 차라리 그 소집되는 그런 적체를 최대한 풀면서 이런 케이스를 5급이나 6급 면제로 그 보내주는 그런 거를 해주면 안 되나 싶지만 동시에 이게 병역 기피의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 질병 때문에 이렇게 그 군대를 훈련소를 면제받고 공익을 이렇게 되게 됐는데 이걸 이용해서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참 아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3년이 좀 붕 뜨게 되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딱 짜여져 있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뭐 그대로 있는 네 모습인 거고 대학교는 네 자율적으로 해야 되니까는 많이 바뀌었다고 보지.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네가 골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뭐 한 4 정도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 성격도 많이 밝아졌지. 원래는 네 성격 엄청 밝았던 애야. 근데 그게 좀 일이 있고부터 네가 좀 주눅이 들었다고 봐야 되나? 그런 면으로서 있는 거에는 원래는 밝은 애였어. 그거를 원해. 저도 사실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이제는 네가 싫어하는 애들 다시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어른들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나쁜 사람도 많아. 근데 네가 그거를 잘 구별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더 친분을 쌓아가면 사회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 그 사람들하고도 좀 어울림을 많이 가져서 네가 좀 더 밝은 쪽으로 응?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야. 지금 뭐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또 알아주는 사람이 많을 거고 네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이니까 뭐든지 열심히만 하기를 바래. 뭐 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이용하려 한 사람들과 추악함의 끝을 보여준 사람들과
나를 위해 힘써준 모든 사람들을 추억하며. 스토피스였습니다. 자, 일단은 영화 상영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아볼게요. 역시 학교 폭력 대처는 전국 어디 학교나 다 똑같군. 그쵸. 일단은 이게 공립이었으면 상황이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사립이었기 때문에 그 약간 교육부에서도 영향을 무시를 해요. 사립은 그래요. 친형도 약간 그런, 이거는 좀 말 아낄게요.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관련 피해 경험이 있으셨거나 본 키워드에 대해서 민감하셨던 분들, 그리고 약간 그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시청을 삼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였어요. 초중고 다 공립 나오고 비슷한 일 겪음. 와씨 돌겠네. 사립은 더 심각하죠, 사립은. 와씨 미치겠네 이거. 사립은 그냥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이긴 한데 많은 곳에서 자유로워요. 엄청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 안에서 묻어요 그냥. 엄청 큰 게 터져도 묻어요. 그런 게 사립이에요. 다음 키워드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뭔가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거나 이런 거를 좀 받아보려고 이 방송을 켠 거니까요. 일단 유튜브 다른 의미로 자유로움 리흥. 엄청 자유롭죠. 그냥 무법지대요, 무법지대. 물론 무법지대에도 법은 있죠. 그 윗사람들이 좀 서열이 높은 교사, 학생, 그리고 나머지 학생, 그리고 소외되는 학생들 순서로 그 여러 가지 계층이 나뉘게 되니까요.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이 교사를 월권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일단은 명동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다닌 동안은 그랬어요. 월권은 없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네? 2학년 때? 3학년이 아니라 2학년 때? 참 진짜. 그 유명한 무법지대인 구룡성체도 기본적인 룰은 있었음 아키키흐. 그쵸. 룰은 있죠. 어딜 가나 규칙은 있는데 그게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들만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법지대인 거지. 잠시만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작품을 기획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그 처음 잠시만요. 오케이. 이게 처음에는 그 제 내면의 우울을 한번 다뤄보려고 했었던 작품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 우울을 깊게 파고들려고 생각을 하면 그 우리 그 스스로를 잠식해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제가 그런 스파이럴 그 나선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고 요리를 하는 거를 먹방을 이용해서 이걸 찍으려다가 그 먹는 부분이 전부 다 리젝이 돼버리고 새로 촬영한 게 이번 인터뷰예요.
여기 뒤에 배경 보이시죠? 여기서 찍은 거예요. 일단은 그 다른 키워드 한번 받아볼까요? 뭐가 있을까? 아, 제목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제목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자전적인 내용, 그러니까 저를 스스로 돌아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떤 이거다 싶은 제목을 못 정했어요. 그냥 일어서라 뭐 내딛고 가자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 나 학교 뭐 이런 그런 단어로만 이어진 그런 제목도 있었는데, 그냥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기억을 고백하다. 기억을, 제 옛날의 기억을 직접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목이 딱 맞겠다 싶어서 바로 타이틀 짜고 앞 뒤에다가 넣고 제목을 썼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 학교 폭력을 겪으셨던 분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학교 폭력을 겪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약간 피해 사실이나 이런 거를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얘기하는 거를 금기시해요. 왜? 너의 힘든 얘기는 관심 없다. 하면 분위기 차가워지고 싸늘해지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다. 하지 마라. 애초부터 그런 자리인데도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또 이렇죠. 뭐였더라? 아, 맞다. 내가 너보다 힘들다. 더 힘들다. 솔직히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고통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아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그 물리력을 그 수치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그런 감각을 경량이래. 계량이다. 계량화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랑 감정이라는 건 그래요. 그 어떤 게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철학까지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금기되는 분위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이 이야기를 주변에 못했어요. 그냥 하더라도 말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하고 안하고 이런 분위기 계속 눈치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넘어갔던 학교에서도 제가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 그냥 얘기하지 말아달라, 말 걸지 말아달라 이런 거를 선을 긋고 딱 나오는데 학교 폭력이 터진 거야. 상황은 이런 거예요. 사실 술 방송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맨정신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키워드 좀 더 받아볼게요. 키워드 한번 받아볼게요. 제목에 대한 얘기는 드렸고, 학교 그 대처법이나 이런 것도 그 받았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이 키워드, 이 작품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라거나 이런 거 있을까?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고 있어요. 잠깐만. 잠시만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만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만들면서 하는 생각하고 남들이 이걸 봤을 때 하는 생각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좀 중요해요. 그 아무래도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행 상영과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그 다시 보기를 진행하면서 코멘터리를 했었던 거고, 일단은 이 미리 경고는 드렸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고서 약간 PTSD가 왔다 이런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한번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저는 오히려 그 상담을 받을 때 그 또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전 이 얘기를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억울함에 대한 한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한내 감정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풀지 않으면 내가 망가질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제 예전 트위터 계정에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은 날아가서 없을 것 같고,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자면, 제발 경찰로 신고하세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경찰로 무조건 신고하세요. 경찰이 안 먹힌다? 검찰 가세요. 검찰 받아줘요. 1399였나? 1339인가? 아, 이거는 말고 학교 폭력. 자, 학폭 신고 번호가 어떻게 나와 있냐? 117, 국번 없이 117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및 전화 문자 상담. 이거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이쪽에다가 얘기를 신고를 하게 되면 먹혀요. 그리고 청소 1388, 국번 없이 1388입니다. 여기선 청소년 가출, 학업 중단, 인터넷 중독, 뭐 이런 고민 상담까지 다 해주고요. 1588에 9128, 1588에 9128,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인데 여기 학폭 전화 상담, 집단 상담도 나와 있네요. 이런 관련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여기서 홍보를 합니다. 근데 뭐 케바케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경찰에 찌르세요. 네, 경찰에 넣으세요. 네, 여기까지. 일단 다큐멘터리 이번 작품 다큐멘터리 자체 연출도 처음이었고요. 저는 계속 브이로그나 이런 거만 편집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가본 거는 이번 기억을 고백하다 이 작품이 처음이에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전 지금까지 스토피 스튜디오의 스토피 김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